맨 처음 미팅을 했을 때 건물주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가 고객한테 돈을 받고 방을 주는데 제대로 된 방을 좀 제공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경영 철학을 보여주셨거든요. 이번 아능욕칸에는 룸타입들이 굉장히 많아요. 11개 정도의 룸타입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릴렉션 히노키 룸은 가장 건물주님의 철학이 담겨있는 룸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달 운영했는데 매출이 대략 얼마였나요? 뭐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매출을 찍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매출 나왔었네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플래닝 정우석입니다. 저는 오늘 안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안산의 선부동이라는 상권이에요. 안산의 선부동이라는 상권은 아주 유흥이 밀집된 그런 유흥 상권이라고 하기보다는 주거가 전부 다 배우 세대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주거 지역이 굉장히 밀집해 있고 그에 따른 상업 지역에는 이렇게 주거에 관련된 인프라가 좀 이렇게 즐비해 있는 그런 상업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에 있는 숙박시설을 저희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 가지고 오늘 리모델링을 했는지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가보시죠. 바로 이 호텔입니다. 아능료칸으로 만들었습니다. 안산의 선부상권은 이 선부상권 내수 수요도 있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매출 임팩트를 크게 만들려면 바로 여기서 차 타고 10분 내외 거리에 있는 중앙이나 고잔 상권에서 번화하게 놀고 있었던 그런 친구들을 끌어당겨야지 여기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인 모던 컨셉을 가는 것보다는 이 상권에서는 작은 스케일이지만 가장 임팩트 있게 보일 수 있게 하는, 그리고 규모가 더 커 보이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료칸 스타일을 만들어서 목욕하는 경험, 다양한 컨텐츠 경험들을 호텔 안에 녹이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했었던 게 1번.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건물주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또 법무법인에 계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경영을 하시게 된 그런 이제 클라이언트이시기 때문에 이 클라이언트 분의 어떤 환대에 대한 철학,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그런 취향들이 잘 맞아 떨어져 가지고 료칸 너무 좋다라고 해갖고 료칸으로 개발된 케이스예요. 외관 플랜은 우리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예산을 써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대형 로타리와 선부역에서 나왔을 때 보이는 이 뷰가 꽤나 여기는 전면이 노출되는 그런 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현수막도 많이 차용을 하고 사이니지도 조금 더 많이 갖다 놨어요. 그다음에 외관에도 루버나 기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연출을 해가지고 훨씬 더 멋져 보이는 그런 호텔의 외관을 완성을 했습니다. 내부에 들어가서 호텔 안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제가 소개해드린 저희 법무법인에서 수십 년간 계시다가 은퇴하시고 호텔을 이제 경영하시게 된 클라이언트 분이시고, 처음 만났었을 때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리모델링이 완성돼가지고 호텔 경영을 또 맡아주고 계십니다. 네. 대표님, 인테리어 하시니까 좀 어떠세요? 전보다는 확실히 그 매출도 괜찮아지고 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객실 라운딩을 할 건데 대표님께서 가장 추천해 주시고 싶은 방 정해주시면은 제가 거기부터 라운딩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신경 써서 만들게 된 릴렉션 히노키 룸부터 한번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얼른 가서 대표님이 추천해 주신 방 보고 내려와서 또 우리 인터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예. 여기가 대표님께서 추천해주신 릴렉션 히노키 방입니다. 이번 아능료칸에는 룸타입들이 굉장히 많아요. 11개 정도의 룸타입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릴렉션 히노키 룸은 가장 건물주님의 철학이 담겨있는 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맨 처음 미팅을 했을 때 건물주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가 고객한테 돈을 받고 방을 주는데 제대로 된 방을 좀 제공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경영 철학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주께서 어떤 걸 하셨냐면, 일반적인 리모델링으로 기획할 수도 있지만 일부러 대수선을 직접 하셔가지고 저쪽에 있는 뷰를 더 볼 수 있는 창을 하나 더 내셨어요. 그래서 외벽을 뚫어서 창을 내시는 큰 공사를 수반을 하셨고, 그래서 들어와서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해야 되는 데들은 저희가 LVT 타일을 놨고요. 그 다음에 올라오면은 이렇게 또 다다미를 밟을 수 있게 해서 료칸 객실의 컨셉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 객실의 크기 자체가 어느 정도 컸어요. 다른 호텔들보다 1평에서 2평 정도가 큰 기본 타입 객실 크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섹션을 나눠가지고 공간 안에서 안마 컨텐츠를 즐길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웰니스 경험을 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겠죠. 이쪽으로 들어가면 또 이제 목욕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빌트인된 공간처럼 욕조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히노키 향도 잘 나고, 그 다음에 목욕할 때도 조금 더 이제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너무 답답하지 않게 이쪽에서는 또 안마룸이랑 연결되는 그런 시야를 확보해 가지고 개방감을 조금 더 줬어요. 그리고 이 히노키 탄은 어떻게 보면 6개월에 한 번씩은 좀 갈아내줘서 유지 관리를 조금 더 다른 욕조에 비해서는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소수의 객실만 운영을 합니다. 대신 그 소수의 객실이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하나의 타입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그 타입에서는 의미 있는 맥락이 되는 겁니다.
네, 여기가 시그니처룸입니다. 시그니처룸은 들어오면 침실로부터 시작이 돼요. 특수페인트 도료를 발라가지고 저희가 큰 화면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거를 침실이랑 같이 결합을 했고요. 그러니까 무비룸 컨셉이 이 방에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방이 이렇게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컨텐츠 공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안쪽 방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 재밌는 공간이 하나 나와요. 여기는 다다미가 깔린 방에서 코타츠 아래다가 이렇게 발 넣고 얘기하면서 놀 수 있는 그런 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다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컨텐츠라든지 저렇게 책을 읽어볼 수 있는 만화책 같은 컨텐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갖춰져 있습니다. 침대에서만 시간을 보내면서 영화를 볼 게 아니고 이런 데서 그냥 편한 자세로 영화도 보고 만화책도 보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시그니처로서 갖고 있었을 때 굉장히 방의 컨셉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방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공간을 최대한 낭비하지 말고 쓰자라고 해갖고 이렇게 컨텐츠룸이 있을 때는 요 앞에는 이렇게 옷장하고 스타일러 같이 비치를 했고요.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사우나가 시작돼요. 습식 공간 안에 샤워부스 공간이 있지만 그 공간의 일부를 또 사우나로 만들어 갖고 편백 사우나를 시공을 했어요. 그래서 공간 자체가 재미없게 만든 게 아니고 들어왔을 때 이곳저곳이 입체적으로 좀 있게끔 하는 그런 룸 타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대형 자쿠지가 있어서 스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창호가 아까 우리 맨 처음 봤었던 릴렉션 히노키 룸의 창호랑 똑같죠. 여기도 없었던 창호를 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더 외부 같은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거에 맞게끔 마감재도 조금 더 목재를 많이 써가지고 실제 여기가 외부에 있는 노천탕 느낌이 들게 한 그런 이제 연출로 만든 스파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서오세요. 카툰룸입니다. 이 방은 제가 아는 료칸에서 제일 좋아하는 방 중에 하나예요. 카툰룸은 실제 이렇게 만화책을 즐길 수 있는 공간, 목욕을 할 수 있는 공간, 침실 공간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뒤에 보면은 한국 사람이어도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일본 만화를 저희가 셀렉해서 저기다가 쫙 깔아놨습니다. 김열의 칸날이 좀 없어서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저런 이제 만화를 즐길 수 있는 거를 이 다다미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좌식 의자에 앉아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편한 자세로 그냥 벽에 기대서도 볼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이 방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객실의 기본 평수 자체가 꽤나 컸기 때문이에요. 이 내실만 하더라도 5평 내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룸타입의 레이아웃 구성이 가능한 겁니다. 이번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실도 이 정도의 큰 객실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간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다가 1PC, 2PC, 그 다음 릴렉스 할 수 있는 안마의자, 무비를 볼 수 있는 영화존, 룸타입들을 여러 개로 컨셉을 나눌 수가 있었던 그런 특징이 있는 그런 호텔이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와서 욕실 공간 보여드리겠습니다. 료칸에서 가장 좋은 습식 공간에서의 욕조 레이아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하고 목욕하는 이 자쿠지 공간을 분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분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훨씬 더 목욕하는 경험 자체가 더 쾌적하게 느껴질 거고요. 벽면은 또 편백나무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좋은 향이 화장실 들어오자마자 느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디테일들을 가미를 해가지고 완성을 했습니다. 네, 이제 로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봤을 때 굉장히 컨텐츠가 많죠. 이게 저희가 세팅해 놓은 게 아니에요. 건물주께서 직접 이제 본인의 이제 운영 철학에 맞게끔 고객에게 제공하고 싶은 서비스 컨텐츠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 놓으신 겁니다. 사케로 DP된 존도 있고요. 끓인 라면 기계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먹을 수 있는 커피 머신. 저쪽으로 가면은 본격적인 컨텐츠 공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가구 섹션들을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히노키볼과 베스팜이 이렇게 있어서 실제 조정 욕조나 아크릴 욕조에서는 이런 이제 컨텐츠로 조금 더 입체적인 목욕 경험을 진행할 수가 있고, 이쪽을 보시면 돈키호테 온 것 같지 않나요? 실제 일본에서 공수해온 그런 과자들도 여기 가득 채워져 있어요. 게다가 여기는 직접 1층을 소매점으로 용도 변경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런 어떤 소매 품목들을 판매하는 거에도 문제없게끔 다 용도 변경까지 완료해 놓은 그런 이제 디테일까지 살아있는 그런 로비 플랜입니다. 그래서 공간 자체를 잘 만들어 놨어도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잘 채워져 있으면은 훨씬 더 임팩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줬었던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또 특별하게 이렇게 건물주 대표님이 계신 곳에서 제가 직접 객실 라운딩을 돌면서 애프터 촬영을 할 수 있어가지고 훨씬 더 의미 있었던 촬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거 보시니까 어떠신지요? 뭐 만족스럽고요. 네. 또 매출도 리모델링 하기 전보다
훨씬 잘 오르고 있고 어. 예, 뭐 만족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멋집니다. 한 달 오픈하고 한 달 운영했는데 매출이 대략 얼마였나요? 뭐 한 1억 2천만 원 정도 매출을 찍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매출 나왔었네요. 그렇습니다. 스페이스 플래닝이랑 많은 고심 끝에 또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걸로 아는데 진행해 보시니까 스페이스 플래닝 시공 어떠셨는지요, 대표님? 제가 처음 그 스페이스 플래닝을 만나게 된 것은 다른 곳에 이제 인테리어를 하려고 마음 먹고 있다가 대표님께서 료칸을 해보는 게 어떠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료칸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공간을 기획하고 연구하는 스페이스 플래닝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훌륭한 뭐 진짜 작품이 하나 나오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획을 할 때 대표님께서 실제 고민하시는 여러 가지 고객 경험 관점에서의 난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셨기 때문에 이번 료칸은 제가 객실 레이아웃을 설명드릴 때도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고 저희한테 오히려 아이디어를 주신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하드웨어를 같이 대표님과 만들고 좋은 어떤 운영 시스템들이 접목이 돼서 그게 매출 효과로 1억 2천이라는 매출 효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또 뜻깊은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이렇게 같이 계신 데서 또 이 호텔을 소개하고 이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예. 프로젝트가 잘 끝나서 매출 랜딩까지 잘 되는 과정을 보니까 네. 전 너무 이제 뜻깊은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필요하시면은 뭐 제가 언제든 나가지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분들께서도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많은 호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안흥료칸 안산 선부점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박용찬입니다. 원래 다른 곳이랑 견적까지 받으셨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스페이스 플래닝으로 마음을 바꾸셨던 이유. 제가 이제 그 스페이스 플래닝을 만나기 전에 다른 업체 뭐 이름을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요. 그곳이랑 하기 위해서 뭐 견적도 받고 이것저것 진행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안흥 료칸으로 이제 선회를 하게 된 것은 조금 뭐 료칸 감성이라고 하는 게 젊은 층에서 더 감성적이고 그런 부분에서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료칸으로 선회를 하게 된 거죠. 전에도 한 7년 정도 운영을 하셨었는데 네. 리모델링을 하고 난 다음에 크게 변화된 게 있을까요? 전에 저희가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상당히 구축이었죠. 거의 한 20년 정도 된 구축이었었는데 그때도 제가 부분 리모델링을 층간으로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상태가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보다는 고객에게 좀 더 편하고 아늑한 그런 쉼터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다시 리모델링을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료칸을 젊은 분들이 많이 실제로도 찾나요? 그 전에 리모델링 하기 전에 이용하는 고객들 층이 40대, 50대, 60대였다면 지금은 20대, 30대, 40대로 완전히 바뀌었고요. 여기를 찾는 분들이 젊은 고객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트렌드의 변화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출이 가장 잘 나는 방도 그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릴렉션 히노키 같은 방은 뭐 방 예약이 차 있어서 예약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고요. 시그니처룸도 예약이 잘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스페이스 플래닝을 찾아오고 싶어하는 예비 클라이언트 분들에게 네.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이제 제가 스페이스 플래닝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이분들이 아주 젊은 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나 공간을 기획하고 연구하는 그런 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믿어 의심치 않았고요. 뭐 사실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전부 짜임새 있게 맞춰주고 그래서 뭐 불편함 없이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부점 자랑 한 번만 해주세요. 뭐 자랑이라고 하면 일단 안산에서는 이런 컨디션을 갖고 있는 호텔이 유일무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 업소를 찾는 고객분들께서 제가 바라는 대로 아무런 불편 없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